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환율 급등 등의 이유로 6월 이후로 좀 추세 하락을 길게 하다가 단기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지수가 다시금 20선을 이탈하면서 코스피 기준입니다. 추세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하락장, 이 하락장 저도 이제 매매를 좀 했었지만, 이때 그 매매를 좀 하셨던,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 하락장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하락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놓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이 저점 깨지는 것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뷰를. 2276인데 이 저점을 정말 안 좋다면 이 깨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뭐 수익을 내기가 당연히 힘들죠. 그래도 수익을 못 내더라도 최대한 이제 계좌 방어를 하면서 손실 방어를 하면서 좀 이렇게 버텨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일단 뭐 이제 저는 단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타 매매하는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오전장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횟수도 좀 줄이고 있고요. 최대한 종목 보유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을 안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나서 끌고 가는 매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또한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 놓고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6월 달에도 있었죠. 6월 달에도 있었고, 이번 하락장에는 과연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하락이 좀 길어진다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 그런 테마나 종목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할 수 있는 테마, 종목군들을 제가 총 정리를 해왔습니다. 바로 해치 테마, 해치 종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명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이 종목들, 이 테마들을 관심 종목 저는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좀 분류를 잘 해놓으신다면은 하락장 준비는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네, 그럼 오늘 그 영상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6,000명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큰 채널입니다. 무려 구독자가 56,000명인 채널.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채널이냐. 주식 실시간 속보가 장중, 장마감, 장전, 주말 계속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중에 이렇게 오후 3시 20분 뭐 이제 뉴스를 설명드리고 관련주까지 설명드리는 이런 뉴스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뉴스가 없었지만 어떤 지금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나, 어떤 뉴스에 집중을 해야 되나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지수가 좀 급락한 가운데에서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뉴스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텔레그램만 좀 잘 켜놓으신다면은, 텔레그램 켜놓고 급등일보를 잘 구독만 해놓으신다면은 장중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거기에다가 이제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댓글로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구독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오늘 영상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일단은 제가 테마군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테마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적어놨고, 그냥 이제 테마의 이유 정도만, 왜 해지 테마인가,
이유만 좀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실제로 이제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제 관심 종목 정리한 창을 돌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입니다. 일단 국제유가 천연가스 관련주, 네, 국제유가 천연가스 관련주. 아마 이제 6월 달에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 관련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악재였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국제유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해지 테마로 좀 편입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계속 추적을 하면서 봐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지수창은 좀 끄고, 일단은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너비스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상한가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 앞 매물대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테마다, 종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장주는 이제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요. 이제 따라가는 종목으로 흥구석유, 뭐 극동유화, 뭐 요 정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뭐 천연가스는 최근에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종목이죠. 특히 이제 GSE 같은 종목들.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선물이 좀 급등을 하면서 선물 가격이요. 그래서 천연가스도 이렇게 앞선 매물대들을 좀 만들어 놨지만 오히려 국제유가 관련주들보다 조금 더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 둘이가 좀 대장을 좀 번갈아 가면서 대장주를 좀 해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종목으로 SH에너지화학, 그리고 이 테마가 좀 강력하다 싶으면은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뭐 큐로홀딩스 요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뭐 태경케미컬, 한진중공업,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이런 종목은 이제 워낙 시총이 좀 유통 비율이 좀 작고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시총이라기보다 거래대금이 크게 많이 안 들어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매매를 잘 하진 않고요. 보통 이제 GSE 대성에너지에서 천연가스 관련주가 좀 반응을 보이면 여기서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총이 4조가 넘는 종목, 네, 한국가스공사.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테마 좀 살펴봤고요.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선물 가격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investing.com이라고 있습니다. investing.com. 그래서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좀 을 키워가지고 investing.com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investing.com에 천연가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테마주들은 이 선물 가격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U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원유 가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 investing.com, 구글에 investing.com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investing, 네. investing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식량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강한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인식상으로 가장 강한 그런 해지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식량주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뽑아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리고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해지 테마에 좀 편입이 되었다. 그래서 식량주는 제가 또 정리를 해놓은 거를 좀 보면서 대표 종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주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산업, 한일사료, 카나리아바이오가 이전에 이제 현대사료였죠. 대표적인 좀 종목. 그 다음에 대한제당 우선주,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뭐 팜스토리, 사조동화원, 한탑,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비료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효성OMB, 그 다음에 누보, 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남해화학도 강하죠. 그리고 뭐 조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쪽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수산물이랑 농기계 쪽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식료 쪽으로 넘어가면 예전에 이제 뭐 크라운제가 뭐 이런 종목들도 좀 강했는데 이쪽은 좀 패스를 할 것 같고요. 뭐 주류 쪽도 강했지만 주류 쪽도 좀 패스. 닭고기, 돼지고기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마니커랑 마니커 FNG, 뭐 하림, 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는 윙이푸드, 우리손 FNG, 팜스토리 아까 설명드렸던 팜스토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설탕 쪽으로 넘어가면 한탑, 사조동아원, 대한제당 이렇게 좀 있고요. 쌀로 또 넘어가면 신송홀딩스, 네, 신송홀딩스, 그리고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그리고 커피 쪽으로 넘어가면 한국맥널티, 보라티알, 이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정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정지하시면서 제가 관심 종목에 이렇게 정리된 거 있죠? 그래서 정지하시면서 이거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슬쩍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량 쪽, 네, 식량 사료 전 좀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비료 관련주 좀 모아놨고요. 농기계랑 수산물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에 과자 이렇게 또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주류 쪽 패스. 그리고 닭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또 모아놨고 밀가루, 설탕, 그 다음에 그 대두, 식용유, 팜유, 그리고 쌀, 커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관련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외우시기는 당연히 힘들 거고 저처럼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좀 분류를 잘 해놓으면은 그래도 매매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테마로 또 넘어가면요.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입니다.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네, 원자재. 최근에는 리튬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 쪽으로 넘어가면은 원자재도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 대창, 이구산업, 뭐 차트가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닙니다. 얘네들은 뭐 대장 테마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쪽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알루미늄은 뭐 남선알미늄, 조일알미늄, 삼알미늄. 조일알미늄이 제일 차트가 괜찮네요. 그리고 니켈 쪽은 한국선제, 뭐 티플렉스, 티플렉스가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황금 ST 이런 종목들. 그리고 팔라듐은 패스할게요. 리튬 쪽 최근에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리튬, 미래나노텍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그다음에 유일에너테크, 포스코엠텍, 웰크론안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그네슘이랑 금 좀 패스하고요. 석탄 쪽은 GS글로벌이랑 KPF 두 종목이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좀 패스를 하고요. 흑연 이쪽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될 쪽은 일단 리튬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튬이랑 리튬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테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좀 주도적으로 대장 테마를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은행, 신용, 대출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지금 8월 29일, 오늘 또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수가 급락을 하는데.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늘 일단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하고 상한가를 닿지는 못했지만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던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제주은행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000억 넘게 터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신용 대출 쪽으로 넘어가서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리드코프. 여러분 대출은 리드코프 이거 아시죠? 네, 그 리드코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테마가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크게 많진 않아가지고 이거는 뭐 기억을 하시기가 좋겠죠. 은행이나 뭐 신용정보, 평가정보 이런 거 붙어있는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은행, 신용, 대출 관련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품절주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테마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유통비율이 적은 주식수를 말합니다. 유통비율이 적은 주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통비율이 낮은 주식, 네, 낮은 주식. 유통비율이 낮기 때문에 주포가 핸들링하기 쉬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장에 풀려있는 그런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이 적으니까 주포가, 그러니까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키기가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돈을 적게 들여서 상승하기가 쉽기 때문에 품절주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품절주는 유통비율이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뭐 관련주를 제가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대표적인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품절주는 일단 양지사 신라섬유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얘도 좀 대표 종목이죠. 보면은 양지사 같은 경우 유통비율 10%,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 양지사 10%, 그 다음에 신라섬유는 38%, 네,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도 여러분들 39%, 그리고 대동전자 17%, 모아텍 13%, 상하은간 33%, 다 지금 유통비율이 40% 이하인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죠. 삼육물산, 승일, 조선선제 이런 종목들도 제가 좀 써놨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딱히 당일 강한 재료가 없어도 그냥 품절주라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종목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거의 25%까지 갔다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은데 15%가 빠졌어요. 이게 15%짜리입니다. 15%짜리. 그래서 이 급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중 크게 해서 매매하는 그런 테마나 종목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냥 짤짤이 소액 짤짤이로 그냥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꼬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급락시킨 다음에 다시 올리는 그런 패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윗꼬리 굉장히 많이 달리죠. 그래서 이렇게 품절주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품절주를 잘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품절주가. 자, 그리고 다음으로 무상증자 관련주입니다.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테마를 형성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무증 노터스를 비롯해가지고 노터스가 1대6 무증을 했었나요? 네, 그때 이후로 무증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지배를 하면서 무증을 할 것 같다, 약간 요런 그냥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조금 사그라든 모습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또 유통비율이 낮은 주식이 많기 때문에 품절주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증을 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광 같은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많이 보이죠. 그리고 G2파워 이런 애들, 그리고 무증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던 대표적인 이 피코그램, 피코그램 보이시죠 여러분들? 피코그램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몇 프로 나갔지? 네, 저점 대비해서 원래 이제 16,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85,000원까지 갔으니까 여러분들 몇 배 나간 거죠? 엄청나게 급등했던 그런 종목. 그리고 조선선제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선제. 그리고 뭐 인포바인, 뭐 모비릭스, 신진SM 뭐 이런 종목들 좀 있습니다. 신진SM은 무증을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유통비율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도 품절주랑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피코그램은 그나마 좀 양반이긴 한데, 조선선제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윗골이 엄청 많이 달고, 한번 이렇게 뺄 때 얼마나 이렇게 깊게 뺍니까? 이렇게 깊게 빼놓고 다시 또 이렇게 올리고요. 또 깊게 빼놓고 이렇게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또 뺐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종목도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증, 네, 관련주들, 이것도 대체적으로 이제 유통비율이 낮은 주식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 네이버나 뭐 구글에 무상증자 관련주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스펙주입니다. 스펙주. 네, 스펙주도 오늘 IBKS 제12호 스펙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얘네들도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품절주, 무증 관련주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얘네들은, 유통 비율이 낮진 않은데, 유통 물량이 적진 않은데,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포가 핸들링하기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동전주, 그러니까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주식들,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들이, 급등락이 심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전주를 매매하지 마라. 동전주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얘네들도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가 쉽습니다. 소형주가 급등락이 심하다는 개념과 비슷. 그래서 스펙주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품절주나 무상증자 관련주처럼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는 느낌의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볼 수가 있냐, 여러분들. 이거 꿀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0654라고 영웅문 기준입니다. 0654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인포스탁 섹터 종목, 인포스탁 섹터 그룹별 이 창에 하나 뜹니다. 여기에 섹터 그룹별 한번 체크하시고 테마 검색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기업 인수까지만 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스펙, 영어로 스펙이라 적혀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상장되어 있는 스펙주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주.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조금 이제 반응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좀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펙주는 거래량이 적은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종으로 좀 세팅을 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자주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매물대가 적다. 매물대가 적고 악성 물량이 적다. 유통 물량 또한 적어서 주포가 핸들링하기 쉽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쉽다. 이것도 품절주, 무증 관련주, 스펙주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보는 법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영문 검색창에 0155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0155 그러면은 신규 상장 정리매매 종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장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3달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래일이 한 달에 20일이라고 했을 때 20 곱하기 3 하면 60이죠. 그래서 60일 전으로 하신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최근 60일 동안 상장한 종목들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거래대금 순으로 누르게 되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신규 상장주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뭐 소카, 범한퓨얼셀, 뭐 대성하이텍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지지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신규 상장주들 계속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상장을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따로 막 정리를 해놓거나 하진 않고요. 이 창을 켜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55 창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을 설명드렸고, 이제 추가적으로, 원래 해지 테마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아쉬운 해지 테마들, 방산주, 최근에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산주들은 뭐, 빅텍이나, 요런 종목들을 말합니다. 뭐, 현대로템 요런 종목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빅텍, 한일단조, 퍼스텍, 이렇게 좀 소형주들, 해지 역할을 했던 그런 소형주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막 크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어서 저는 막 그렇게 잘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해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 정치 관련주들. 최근에 뭐 또 정치 이슈가 딱히 없어가지고 이쪽도 저는 잘 안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반응을 잘 보였던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 좀 써놔봤어요. 그래서 해지 역할을 잘 하는 테마나 최근 지수 하락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 패스.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관련주, 뭐
윤석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정치 이슈가 좀 신선한 업데이트된 그런 이슈들이 없어가지고 요새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블랙 테마라고 하죠. 코로나 관련주들,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이런 질병 관련주들도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도 좀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오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 뭐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정도 있다,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왔고요. 이렇게 테마별로 좀 하니까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이죠? 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지수가 안 좋을 때 어떤 테마를 좀 보면 되느냐. 이렇게 한번 정지를 시켜놓고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산주, 정치 테마주, 질병 관련주까지.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테마들이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이런 테마들이 뭐 상승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해치 느낌으로 매매하는 이런 테마나 종목은 그냥 장중에 좀 반응이 있을 때 그냥 단타로 짤짤이 매매를 하는 거지 절대 비중을 크게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도 품절주 같은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보통 이제 뭐 식량주나 그래도 국제유가, 천연가스 이쪽은 조금 그래도 매매를 하긴 하는데 너무 비중을 크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또한 오버나잇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오버나잇은 그러니까 다음날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 영향을 좀 받는 테마이기 때문에 뭐 다음날 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 반등을 크게 한다 하면은 개파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뭐 본인 선택이죠. 하든지 안 하든지는. 근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영역, 뭐 최근 단기 매물대를 뭐 돌파를 했다거나 신고가 영역에 있다거나 뭐 추세 전환을 했다거나 최근에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온 적이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관심 종목을 세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이 가장 좀 차트 일봉상으로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수를 항상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리 분봉 흐름이 좋고 일봉이 좋아 보여도 지수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테마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봉 흐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하거나 약손절을 하고 나오거나 이렇게 대응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고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대로 매매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정리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찾아올 하락장 얼마나 시장이 하락을 할지, 하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주식시장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관심 종목으로 잘 편입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더욱더 도움되는 주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